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쪽에 또 최근에는 유럽까지 전파가 돼서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인데 열심히 쇼핑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쇼핑 기간은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요, 사이버 먼데이라고 부르는 날이거든요. 사이버 먼데이가 처음으로 이제 용어가 사용된 것은 2005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사이버 먼데이라고 부르냐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드디어 이커머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사람들이 연휴 동안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이 이제 가정에는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근무일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커머스 할인을 즐겼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날이라서 이게 명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미주원 방송 직장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사이버 먼데이 세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온라인 쇼핑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힘을 내면서 2023년 11월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7일 사이버 먼데이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4,55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1% 한 주 동안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는 4주 연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기분 좋은 장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 1.06%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지난주 미국 증시의 모습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 하나 설명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거의 다 녹색을 이루고 있고 지금 빨간색이 거의 드문드문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지금 마켓 브레스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승 추세가 일부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고루고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S&P 500뿐만이 아니고요. 러셀 2000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1.27% 올라가면서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오히려 상승 추세가 좋았거든요. 러셀 2000이라는 것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1등부터 2000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난주에는 메가테크 기업들보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흐름이 더 좋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현재 주도주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 증시가 신나게 달려왔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3.44% 일주일 동안 떨어졌고요. 테슬라 역시도 0.8% 소폭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렇다 할 종목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리더십이 좀 부재다. 이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성장 주식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성장 주식 중에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가가 16.65%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주가는요, 한 달 동안 무려 40%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암도 괜찮습니다. 암이 일주일 동안 16.17%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인텔리아가 플러스 10.35, 에디타스 플러스 8.18, 인페이즈 에너지 7.93% 올라갔고요. 오픈도어가 플러스 6.53, 메르카도 리브레 플러스 6.04, 스노우플레이크 플러스 5.75, 블룸에너지 코퍼레이션 플러스 5.09,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플러스 4.95, 폴티넷이 플러스 4.23, 마지막으로 나비타스가 4.18% 올라가면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은 종목이었고요. 반면 지난주에 떨어진 성장주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13.25% 마이너스를 보여줬고요. 스템도 마이너스 12.75%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7.23,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6.65, wolfspeed 마이너스 6.51, 팔란티어 마이너스 6.30, 조비 에비에이션 마이너스 5.86, 그랩이 마이너스 5.74, 도세보가 마이너스 5.31, 펠로톤이 4.53%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성장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은 탑12의 성적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타스가 4.18%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2.05, 우버 플러스 1.62, 아마존 플러스 1.07, 인피니언 플러스 0.76, 테슬라 플러스 0.49, 소파이 플러스 0.44, SMCI 마이너스 1.01, 온셈이 마이너스 1.07, TSMC 마이너스 1.76, 엔비디아 마이너스 3.09,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6% 이상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현재 4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의 5주 연속 상승이 가능할지는요,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미국 증시의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이죠. 11월 27일을 보시면요, 일단 G스켈러의 어닝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이번 주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라스베가스에서 AWS 리인벤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따라서 아마존이 자랑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많이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요, 제너러티브 AI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지금 아마존이 귀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리이벤트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AWS의 매출의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아마존이 한 차례 또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겠다, 이렇게 좀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 내일 11월 28일을 보시면요, 일단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인투이트, 스플렁크,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아침 11시에는요, 전미 소매협회, 리테일협회에서 5일간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의 쇼핑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최근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 결과가 역대 최고치였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정식으로 11월 28일 날 발표되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아마존을 비롯한 대부분의 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요일날 11월 29일을 보시면 일단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고요. 또한 이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뉴욕타임즈에서 개최하는 딜북 서밋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 이제 굵직굵직한 인터뷰 대상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 제이포모간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워너브라더즈의 디스커버리 CEO 데이빗 자슬라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딜북 서밋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뉴욕타임즈 딜북 서밋은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언론인이 모여서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매년 논의하는 주제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 기술이 비즈니스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금융의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의 도전과 기회, 이렇게 네 가지의 테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글로벌 경제 미래, 이 주제를 가지고 다가오는 2024년에 과연 리세션이 발생할 것인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한 수요일날 오후 2시에는요, 연준에서 베이지북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1년에 8번 발표되는 경제 상황에 관련된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수요일 날은요, 향후 다가오는 미래에 과연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관련된 소중한 정보가 많이 발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닝 결과부터 보시면 UiPath 그리고 마벨 테크놀리지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고요. 아침에 8시 반에는요. 드디어 PCE 근원 물가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근원 PC 물가 보고서는요.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근원 PC 물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가가 굉장히 좋은 현상을 보이는 까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에서는요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따라서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만약에 근원 PC 물가가 정말로 잡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물가가 잡히는 줄 알았는데 잡히지 않았네. 이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수치가 발표가 된다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목요일 날 8시 30분에 발표되는 PC 근원 물가 보고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날 또 오펙 플러스가 연기된 회의를 개최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오일의 가격이 좀 많이 주춤거렸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준비되어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가 된 까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회의가 다시 한번 개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뭐 감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발견되면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오스틴의 기가팩토리에서 그동안 정말 주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이버 트럭의 첫 번째 공식 인도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어떠한 코멘트가 등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향후 미국 증시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목요일날 대부분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은 12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따라서 11월 말에 데이터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날이죠. 따라서 니오라든지 엑스팽, 리비안, 피스커, 리오토, 루시드 그룹에서요. 11월 한 달 동안 몇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지 판매 업데이트가 발표가 되는 소중한 정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수치가 보고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5주 연속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요, 미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미국 증시 전망에 관련된 굉장히 흥미진진한 아티클 하나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였죠.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금리 인하 이전에 시작된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기를 이제 금리는 피크를 찍었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증시의 역사적 통계를 보면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미국 증시는 많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레이트 하이크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이후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 12개월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대부분 다 플러스죠. 2000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에서 향후 12개월 동안은요. 평균 15%가 넘어가는 엄청난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플러스 16.45%, 나스닥은 플러스 13.35%, 다우존스는요. 무려 18.24%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금리가 피크를 찍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신나게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계가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드디어 금리 인하를 맞이할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레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연준이 실제로 몇 달 안에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주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내년 5월에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24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퍼포먼스 애프터 레이트 컷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실제로 금리가 인하된 다음부터 한 1개월, 3개월, 1년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평균적으로 2.9% 추가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하가 발표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3개월 이후를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요.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그냥 좋다. 뭐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통계가 발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평균을 보시면요. 1년 후에 주가 흐름은 1.2%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나타난 다음에 1년 동안 미국 증시는 거의 횡보를 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보가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2024년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는 뭐냐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금리 인하의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난 2000년대 초막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의외로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내년에 나타날 것은 거의 확실한데 금리 인하가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요. 이번에는 즉 2023년의 현재 모습을 보면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이 더 강력해져서 근본적으로는 더 나은 상태에 있다. 2000년 초반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다음 분기의 수익 기대치가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기업의 수익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준의 최근 금리 인상 주기를 넘어서면서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증시에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리세션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지 아니면 굳건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내년에 2024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즉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 증시는요.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켜낼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에도 매그니피센트 7, 즉 메가테크 기업들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매그니피센트 7, 즉 기술주는 올해 전체 주식시장을 크게 능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추세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전략가가 나옵니다. 데이빗 코스틴이고요. 데이빗 코스틴의 최근 투자자 메모에 따르면 우리의 기본 예측에 따르면 2024년에도 메가캡 기술주가 S&P 500의 나머지 종목을 계속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7개 종목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S&P 500은 거의 20% 급등을 했는데요. 이 상승분 중에 76%는 이 7개 종목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주식시장의 랠리가 극도로 몇 개 종목에 집중이 되면서 약세론자들은요.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아니다. 아직까지도 매그니피센트 7은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펀더멘탈입니다. 7개의 대형주 기술주 메가테크 기업은요. S&P 500의 나머지 493개 종목과 비교했을 때 펀더멘탈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장률도 훨씬 더 높고요. 이익률, 따라서 마진도 굉장히 좋고 재무제표는 굉장히 깔끔하죠. 따라서 많은 부채가 없는 종목이 대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상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메가캡 기술 기업들은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1%가 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2년 동안도 10% 넘는 매출의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데요. 나머지 493개의 종목은 3%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굳이 11% 올라갈 수 있는 성장률이 10%가 넘어가는 종목을 놔두고 나머지 3%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좀 의문부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순마진은 더 좋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순마진은요, 나머지 지수 마진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익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격차는 2025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인데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성장성을 고려하면 나머지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건 뭐냐면요. 성장률을 고려한다는 것은 PEG를 얘기하는 거죠.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요. 밸류에이션 역시도 비싸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중치 기준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장기 예상 EPS 성장률을 보면요. S&P 500의 중간값보다 8%포인트 더 빠르다고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EPS 성장률은 지금 17%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의 중간치는 9%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PEG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은 10년 평균과 비슷하다. 따라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타나면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2022년에 메가캡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올해 대형주 기술주, 즉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2022년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작년 최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을 했었고요. 엔비디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60% 이상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아마존도 반토막이 났었죠. 따라서 50% 떨어진 주가를 회복하려면요. 100%가 올라가야 이제 떨어진 주가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올해 굉장히 급격하게 추세가 반전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이다.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평균적인 주가 하락은요. 작년에 40% 가까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떨어진 것을 회복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주가가 너무나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올해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점이 뭐냐면요. S&P 500 다른 493개 종목에 비해서 지금 7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30%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제는 나머지 종목이 올라갈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과거의 통계를 따르면 상위 7개 종목의 후행 그리고 선행 수익률과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 사이에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7개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기에는 역사적인 통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하면서 2024년에도 펀더멘털이 확실한 7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된 기사입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카탈리스트 중에 가장 커다란 카탈리스트 중에 하나는요. 바로 테슬라의 인도 진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업데이트는 이코노믹 타임즈라는 미디어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이코노믹 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금 인도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의향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첫 2년 동안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를 15%까지 낮춰달라. 지금 현재 관세는 100%입니다. 100%에서 15%까지 이 관세를 낮춰주면 드디어 이제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테슬라는 이제 조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가 12,000대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승인하면 최대 5억 달러까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약에 12,000대가 아니라 3만 대까지 이 관세를 15%까지 낮춰주면요, 이 투자 금액을 20억 달러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도 정부는 여기에 관련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조금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좀 줄이려고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000대, 3만 대가 조금 많다,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테슬라는요, 인도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면서 약 24,000달러짜리 가격에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가 자동차의 생산이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 문제는 언제냐가 중요한데 과연 올해 말인가, 내년 초인가, 아니면 1,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협상 상대가 굉장히 좀 고위 관리죠. 총리랑 직접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자, 올해 이 목표를 확장해서 테슬라는 파워월 시스템으로 인도의 배터리 저장 능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200일 이평선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 리 오토에 이어서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다.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200일 이평선보다도 위쪽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자동차 분야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리 오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 테슬라의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월요일 날은 아마존의 리인벤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소식을 잠깐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존은 11월 27일 오늘 연례 행사인 리인벤트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기술 대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서 AWS죠. AWS는 생성형 AI 발표의 홍수 덕분에 빛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생성형 AI 관련해서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요, 브라이언 화이트입니다. 브라이언 화이트는 모네스 크레스피 하르티에서 일하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고요. 잠깐 그의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습니다. 8,631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무려 21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위 0.3%에 속하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67%나 됩니다. 그 얘기는요, 한 1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7개 종목은 맞아떨어진다. 굉장한 성공 확률이고요. 거기에 평균 수익률은 20%를 넘어가고 있는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 브라이언 화이트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CEO 아담 셀립스키를 비롯한 여러 주요 아마존의 임원들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제 전달할 만한 주요 정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임원들이 나온다는 것은요, 발표할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리이벤트 컨퍼런스에서는요, 오픈 AI의 챗GPT가 전 세계에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엄청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챗GPT만큼 엄청난 혁신적인 그런 발표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발표가 다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아마존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관해서 전분기에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 최분 분기에 AW 영업 마진은요, 30%를 넘어서 30.3%를 찍었습니다. 2분기에는 24.2%에 불과했고요. 작년 동기에도 26.3%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이 좋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감원 덕분이다. 사람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좋은 마진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없어서 못 사는 엔비디아의 H100의 GPU를 이용을 해서 실행이 되는 머신러닝용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뭐 그 밖에도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AI 스타트업 기업인 엔트로픽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고요. 아마존 베드록의 라마2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도입한 메타 플랫폼과의 파트너십도 결성이 돼 있고, 아마존 타이탄 임베딩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 AWS가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해서 활발한 발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과연 오늘 이벤트에서는 어떤 소식이 전달될지 내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올해만 400% 상승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낸 ETF가 있다고 합니다. 이 ETF랑 엔비디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투자처였던 ETF 하나가 있는데요. 이 ETF가 새해부터는 잠재적인 보상과 리스크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ETF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나이트 쉐어 1.5 타임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입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1.5배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1.5배 떨어지는 레버리지를 쓰는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ETF를 발행하고 있는 그래나이트 쉐어즈는요, 수요일 날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펀드의 레버리지를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 보통주가 지금 올해 들어서 23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1.5배 투자하고 있는 이 ETF NVDL이 티커 네임인데요. NVDL 같은 경우는 올해만 400% 상승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기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일 종목 ETF는요, 하루 단위로 레버리지 수익을 내거나 그 반대의 수익을 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재설정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요일날 저녁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처럼 굉장히 좀 추적 대상에 대한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단기 투자에 적합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ETF가 지금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날도 나타나고요. 명목 거래량이 무려 1억 달러가 되는 엄청난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인공지능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 투자자들이 완전히 꽂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 한 종목만 담고 있는 ETF는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됐고요. 뭐 대표적인 그 단일 종목 ETF는 테슬라가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약 2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단일 주식 ETF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높은데요, 수수료가 무려 1.15%나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수수료 때문에 1%가 넘어간 수수료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따라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SEC에 제출된 신청 서류에 따르면요, 레버리지의 변경은 1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이미 시장에는 지난달부터 엔비디아 관련해서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TRX2X 롱 엔비디아 데일리 타겟 ETF, 티커 네임은 NVDX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출시가 됐고요. 현재 한 달 동안 주가가 20.85%나 급등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움직이는 ETF도 있는데요, 바로 NVDQ입니다. NVDQ는 TRX 2x Inverse Daily 타겟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면 2배 떨어지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면 2배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일 동안 지금 주가가 4.58%, 그리고 한 달 동안은 24%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단일 종목의 ETF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 탐욕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잠깐 Fear and Greed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68까지 상승을 했죠. 그 얘기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 조금 더 지나서 만약에 75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극심한 욕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탐욕이 조금씩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이 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AAII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45.3%가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이 신나게 달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1년 전에 가장 높은 수치가 51.4%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날짜를 보시면 2023년 7월 19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8월달, 9월달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탐욕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 2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11월 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며칠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계획하셨던 부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고 있는 2023년의 마지막 달 준비도 깔끔하게 하시고 기분 좋게 12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